자, 안녕하세요. 북스몬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9년도 이제 합격자 발표사를 할게요. 먼저 이제 하실 분은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수에 합격하셨대요. 예, 박수 맞아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부산으로 이제 운 좋게 초수에 합격한 이제 부산 합격자입니다. 성함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금방 와서 좀 급하게 PPT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뭐 여러분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무래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하고 또 제가 사진을 통해서 몇 개를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방향 정립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성적은 굉장히 평범해요. 사실 잘 친 것도 아니고 딱 1배수, 흔히 말하는 1배수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뭐 1차 성적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 2차는 저는 잘 못 봤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친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2차는 제가 이제 저희 스터디원 중에서 제가 최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설명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세부 영역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도 안에서 좀 많이 감점당했고 실현 역시 실수를 많이 해서 감점당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작년에 제가 8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하죠. 이때 제가 멘탈이 흔히 나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접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때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올인도 흔히 말하는 올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초수에 붙는 사람 없고 당연히 떨어질 거다. 자, 그 말 들으면 사람이 갑자기 확 돌아버리는 경향,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경향이 생기죠. 제가 그래도 학부생 때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때 제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자,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동양사는 이때 춘추 전국시대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브노트가. 한국사는 통일신라가 끝났어요. 서양사는 테오도리크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런 상태였고 역교론만 유일하게 서브가 완료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기에도 올려놨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서브를 만들면은 이거는 무조건 망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합격자분들의 서브노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인 자료들로 봤을 때는 경남 서브노트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 서브노트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표로 만들어진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경기 서브노트를 선택했고요.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도 좀 깔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달력에다가 뭔가 공부한 걸 입력하고 싶었는데 하루에 4시간도 공부 안 하는데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서브노트를 조금씩 정리는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약간 이제 하나의 운이 좋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녹색 책 1시간이면 다 읽었었고요. 남색 책 1시간 30분, 파란 책 1시간, 갈색 책도 1시간 30분이면 다 읽었었습니다. 통로는 조금 오래 걸렸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걸렸고요. 서양사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양사를 원래 대학원 가려고 준비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본다고 4, 5시간 이래두게 되었고 동영사는 동계론이 4시간, 한이중 이제 한국을 위한 중국사가 다 읽는데 한이중 같은 경우는 저는 1시간 반이면 다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다 읽고 거기에서 비는 부분을 경기 서브노트에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제본에서 했었고 이제 한국사는 당연히 통론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정리하고 동양사는 뭐 색깔 주황색이 없어서 그냥 빨간 거 하고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 색깔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9월에 했던 거는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하니까 뿌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4, 5권은 반드시 읽고 가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4, 5권을 한번 읽었고요. 이렇게 밑줄을 한 번씩 치고 읽으니까 최소한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브를 돌리면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읽어두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이해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기억에 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거 시험 쳤을 때 이거 약간 이제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답을 잘못 적긴 했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 뿌셈이 조선시대 이후로는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사운동 나왔던 건데요. 저는 사실 중국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서브를 썼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황금 10년 내에서 장개석 국민정부 이후로는 제가 따로 서브를 정리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합격 수기에 같이 올려놨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외웠었고, 그래서 오사운동 문제, 솔직히 색선생 빼고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뭐 테오도리크는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은 이게 왜 클로비스냐라는 뭐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서양사 개론만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양 중세사를 보더라도 테오도리크는 굉장히 잘 나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아는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터디 때 테오도리크 문제를 냈다고 했었고, 또 실제로 이 이제 동고투족 이 부분은 한 번쯤 나올 수도 있겠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론서를 볼 때 뭐 하나 빠뜨리는 게 없이 다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채웠고, 10월부터는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9월까지 사람같이 안 살았는데 10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건 좀 어느 정도 했다. 거의 보면 파란색으로 뭐 11시간. 이거는 제가 앉아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스탑워치로 쟀을 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잠깐 일어나는 시간 빼고, 폰하는 시간 다 빼고. 그래서 11시간 이렇게 했었고, 뭐 X 친 거는 거의 안 한 거라 보면 되고요. 10월에는 일단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했냐면요. 당연히 이때부터 모의고사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이때는 해야 했어요. 정리를 하는 도중에 머리에 남아있을 때 빨리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했었고, 이때 저는 하루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월요일은 일단 휴일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아무리 급해도 한 번쯤은 쉬어요. 월요일은 휴식을 하는데 이때는 냉정하게 하루를 풀로 쉴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취미가 사진이라서 카페 사진 찍으러 가면서 거기서 국소년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었었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시간 제한을 뒀냐면은 A형, B형 다 푸는데 1시간 내로 다 풀겠습니다. 답지 적는데. 그리고 충분히 풀리거든요, 연습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풀고 그날 이제 저녁에 북선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출제 의도는 어땠는지, 어디서 냈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10월 2일 둘째 주부터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면 좀 처참하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제가 첫 모의고사가 45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A, B형 합쳐서. 그리고 저는 거의 칼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또 교육학 같은 경우도 운 좋게 교육학 모의고사 자료를 얻게 되어서 그거를 풀긴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파악하시고 주말 중에 토요일에 맞춰서 한번 논술하는 연습을 한 번쯤만 해보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다 보니까 10월 말쯤에 북소연 선생님 모의고사가 거의 60에서 70 나왔고요. 그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암기를 일단 하는 도중이었고 그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아무리 깎이더라도 어쨌든 이걸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우는 데는 딱히 무리가 없었어요. 평상 이때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독서실에 9시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패턴을 다 맞췄었는데요. 저는 그런데 9시에 문 연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 8시까지 스타벅스에 출근을 해서 4시간이나 5시간 동안 교육학을 봅니다. 이때 전 교육학 서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순서대로 외우는 방식이 교육 철학, 그 다음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을까요? 순서대로 일단 이게 계열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 교육 심리, 생지담,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교육 사회하고 교육 행정, 이렇게 순서대로 했고, 하루에 교육 철학 5회독, 교육과정 5회독이 하루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에는 모의고사를 하나씩은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육학은 빨리 외워지긴 했는데 점수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교육심리를 정말 싫어했고 교육심리가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뭔가 교육 철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했고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실이 2시에 마치니까 2시에 마치고 집에 걸어가면 2시 반이고, 그리고 잠깐 좀 생각 좀 정리하고 자니까 3시는 됐거든요. 그럼 8시까지 스타벅스는 가야 하니까 한 7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근데 4시간만 자면 너무 힘드니까 낮잠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잤어요. 이때 조금 절실했던 게 저는 꿈으로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외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월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긴 했는데 10월에 너무 달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사실 저는 아팠어요. 아파서 공부를 6시간?
7시간 정도밖에 못했고 시험 치기 전날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이게 제가 원래 멘탈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약해서 악몽 계속 꾸고 공부 못하고 시험 칠 때 저는 1시간도 못 자고 왔어요.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또 부산이긴 한데 저는 서부산 끝자락에 있고 저 치는 데는 이제 동부산 끝자락, 동부산 쪽에 있거든요. 1시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자고 시험을 쳤었습니다. 아무튼 11월도 이렇게 했었고 이때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조금씩은 시작해서 그래도 5시간 이상은 자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이거 꺼져버렸네. 네, 일단은 제가 원래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2차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차는 멘탈이 너무 나왔기 때문에 저는 1번과 2번을 틀리고 시작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구로 점수를 7점에서 8점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서 당연히 주제 중심 접근을 적어야 하는데 이거 북쌤 모의고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분야사를 적어버렸어요. 너무 성급했던 거고 초수였기 때문에 문제 분석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쟁장 사건을 적은 거예요. 쟁장인 걸 아는데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쟁장을 적어버렸고요. 벌써 이번부터 서술형을 내겠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르네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개론에 나와 있어요. 저도 정리한 걸 보니까 아마르네 양식의 별표까지 쳐놨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개론서 앞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방강역권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합격자분들끼리 얘기를 나눴었는데 건융 보고 바로 맞췄다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그 사료 보고 이건 뭐 처음에 헷갈리겠지만 이렇게 나올 만한 게 정약용하고 정점 말고는 없겠다 하면서 그렇게 맞췄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뒤에 문제들은 뭐 색선생은 당연히 틀려주셔야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갈색 책을 저 이번에 좀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2007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실수를 해서 틀렸지 제가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중요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간접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계속 중요시하고 있었던 거였고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B형 같은 경우는 하도 어렵고 저도 멘탈이 나가서 그때 답을 좀 막 적었거든요. 특히 임시정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열받아서 보충보로 적어버렸어요. 진짜 나는 진짜 너희도 한번 엿먹어봐라. 난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적어버렸고 8번은 좀 쉽게 풀었어요. 사실 논술형 문제는. 왜냐하면 평가 문제는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쪽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 평가책을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객관식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 즉 이제 문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영역 서술형 영역만 실전 영역만 잠깐 봐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 또 올려놨거든요. 여기 자료실에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어디 갔나? 일단 지금 뭐 면접 문제 다 복귀되신 거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면접 문제 복귀된 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면접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면접은 평가원은 굉장히 무난했어요. 뭐 솔직히 함경도 문제를 조금 당황스럽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함경도를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고 면접에서 0.6점 깎였어요. 그런데 함경도를 가지 않아서 깎인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 구상형 1번에서 제가 구상을 2개로 나눴는데 첫째 얘기하면서 2개를 다 얘기해버려서 즉각적으로 대답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이 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흔히 훌리건들이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 믿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답을 잘 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예시로는 이제 로봇과 대화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도 저보다 점수 높게 나오신 분 있거든요. 스터디원 중에서는. 그러니까 면접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감이고요. 지금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면접은 이제 책을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구상형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수업 도중에 학생이 떠들자 주의를 주었고 이런 통제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복한 교육의 잡지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답안이 밖으로 내보낸다와 뒤로 내보낸다였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로 내보낸다는 걸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면접 때. 그래서 거기에 감점을 당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보면 사실 책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접근을 달리해서
조금 이제 뭐 행복한 교육의 잡지를 본다던가 다양한 자료를 좀 더 섭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안하기 때문에 면접책을 사실 수는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스터디 원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저 빼고 거의 다 만점 가까웠고, 만점자가 2분 계셨고, 저보다 잘 치신 분이 이제 성과니까 39.6인가 39.8이었고, 제가 39.4로 제일 낮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신민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면접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면접도 개념별로 서브를 만들었어요, 사실. 자유학기제가 뭐냐,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통합학급은 무엇이냐, 교육과정의 대충으로 무엇을 물어보냐, 회복적 생활교육은 뭐냐,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최소한 자신의 답안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정도만 면접책을 보지,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 이거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즉답 생각 안 하고 5초 생각하고 바로 답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평소에 어떻게 훈련이 되었느냐의 문제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어떤 정형화된 답을 요구하는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최소한 평가원 지역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그런 식으로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 많은 이제 그 UCC 문제인데요. 이건 지도한 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조건을 복귀해봤는데 조건이 거의 9개가 더 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9개였거든요. 사실 이제 뭐 자료 봤을 때는 기분이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전본중 공초 나오고, 왜냐면 작년에 신간회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뭐 무난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왔던 문제는 전개이와 UCC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수업 방식에는 전 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이제 답안 복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많이 깎이긴 했지만은 더 잘 치신 분들, 뭐 거의 만점 받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체로 일단은 자기가 설명을 거의 안 하셨고요. 그리고 설명 거의 안 하시고 학생한테 물었고, 저는 학생 상호작용을 저희 스터디 할 때 최소한 학생의 이름을 4명 이상은 부르기로 했거든요. 4명에서 5명 이상 부르는 걸 기본으로 했고,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즉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제 저기 누군가가 발표를 하면은 제가 이걸 듣고 이제 이 발표를 다시 한번 돌려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의미한 게 이게 맞나요? 라서 물어보면서 그것을 판서로 옮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서 깎였던 이유가, 저는 순회 지도하고 피드백은 못했거든요. 순회 지도만 하고 끝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점수가 거의 깎였다 생각하지 조건 누락으로 깎였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랬었고, 한 가지 또 특이했던 점은 지도안 쳤던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안에서 나왔던 자료와 이제 실현할 때 자료 순번이 달랐어요. 그게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제 지도안에서는 자료 1이 전문중 공초였다면은 실현 조건에서는 자료 1이 이 가보 을미개혁의 내용 이거를 언급해놨던 이거를 자료 1번으로 줬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안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연 연습할 때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차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주 5일 4인으로 스터디를 짰어요. 주 5일 4인으로 주 5일을 했고, 첫 번째 주에, 즉 이제 1차 발표 나고 첫 번째 주에는 하루에 3명씩 3개씩 수업을 준비해서 12개를 돌렸어요, 수업을. 즉 9시에 도착해서 저녁 7시, 8시쯤에 간 것 같아요. 면접 먼저 하고 수업 시간 돌리고. 왜냐면 수업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수업이 각자 2개씩 주니까 그걸로도 기뻤고요. 사실 행복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앞서게 되니까 문제를 직접 짜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저는 이거 문제를 냈을 때 사실 이거 욕을 먹었던 문제였는데, 사람들한테. 저는 스터디 낼 때 이거보다 조건을 많이 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런 조건을 많이 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치고 나니까 결국 조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 서버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뭐 좋은 글씨체만 한데 제가 이러한 글씨체를 썼던 이유는 사실 이제 제 글씨체가 좀 작아요. 작아서 이런 글씨체는 좀 비슷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북소년에 이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교육학 이제 제가 책을 3개 합쳤거든요. 이제 요가 하시는 분이랑 이제 이번에 리커트 제도로 적중하신 분이랑 그리고 이제 지금 북소년 입기에서 상당히 핫한 사람 이런 책들을 여러 개를 합쳤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합쳤기 때문에 누구 저작권에 걸릴지 몰라서 못 올렸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이거는 따로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 필요하신 분은 나눈 손글씨 까시면은 제가 한글 파일로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제가 리커트를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전 틀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면서 좀 추가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서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1차 때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중에서 초수이신 분 있나요? 초수 준비하시는 분?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은 이제 재수시나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수생의 공부 방법에 맞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8월부터 준비를 하는 이런 스타일 경우. 저는 왜냐면 학부생 때 거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서양 중세사를 할 때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아무리 임용고사에 안 맞더라도 저는 그 서양사 결론을 보면서 다시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렸고 실제로 전 개론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해를 다 하고 바로 정리를 해서 암기로 들어갔어요. 이런 점에서 좀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외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읽다 보면 외워져요. 정말 불안하면 진짜 그 흔히 말하는 암기를 8월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흔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방법일 것 같은데 기억의 궁전이라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이제 마테오 리치가 썼던 기억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서 자신이 본 것들을 다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궁전까지 만들 그런 능력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녔던 독서실을 이미지화 시켜서 거기에 책을 어떻게 뒀는지 생각하고 제일 위에는 역교론판이 하나 두고 역교란으로 그 이미지화를 시켜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전 이전부터 써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 방법이 있다는 거를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암기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더 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시험 칠 때 버릇이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하면은 이미지화 시키는데 이미지로 실제로 나오고 뭔가 컨닝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잘 되면은 눈을 감았을 뿐인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눈앞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방법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맞는 사람이랑 하세요, 제발. 제가 12월 때 안 맞는 사람, 친하긴 한데 성격이 극과 극이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터디만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수업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약간의 논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타협을 뒀는데 그러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럴 때는 너무 마음이 맞아서 문제였긴 했는데 스터디가 몸은 정말 힘들었는데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 같은 경우는 12월은 신랄하게 까주시고요.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되 1월에는 비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다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첫 주차에 이제 제가 목소리가 이거보다 좀 심하게 하이톤이고 영국톤이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질리는 목소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 고치려다가 제가 평소에 했던 수업 방식까지 같이 날려버렸거든요. 그렇다는 점을 봤을 때 1월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 위주로 가시되 부정적인 영역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사항 받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2차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